오늘은 컨텐츠 하울, 변호사는 평소에 뭐 보고 쉬는가 질문을 또 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소비했던 컨텐츠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예전에 정치학도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균열들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전 좀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건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법대생의 일화라던가, 혹은 제가 이면서 씨 저희 로스쿨 다닐 때부터 유명했던 분이라서 좀 응원하는 분이셨는데 또 다양한 활동하시고 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가고, 내가 저기 나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해서 이제 설득을 해나갈까라는, 또 제가 파워 N이라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연애남매라는 프로그램이죠. 요즘 핫하죠. 제가 사실은 3남매의 첫째 누나예요. 남동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남동생이랑 친하고,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훈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 남매가 되게 친하고 서로 연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가장 친한 남사친은 제 막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애남매라는 프로를 보고 친구들이 너네 남매 되게 생각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보게 됐는데, 남매가 내 눈앞에서 막 연애를 하는 거 정말 벌써 눈꼴 시렵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가족이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신중하게 좀 더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게 사실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족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매 간의 끈끈한 정, 그리고 직접은 하지 못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밝히는 그런 진심들, 그리고 또 가족사를 공유한 사이라는 게 참 가족이지만 또 동시에 끈끈한 우정을 형성하게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남매들이 저런 데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응원을 했을까? 방해를 했을까? 생각들을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좀 요즘 핫한 남자분 있잖아요. 용우님.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우님이 또 제 동생 학교과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더더욱 좀 약간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고, 나는 왜 저런 오빠 없나? 저는 남동생만 있잖아요. 나도 저런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오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런 오빠는 나도 없다고 저런 오빠는 없는 거래요. 그런 오빠는 용우님밖에 없는 걸로, 용우님 제 오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이렇게 섭외됐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단체 소개팅을 하는 이제 커플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직업상 남들의 사랑과 연애, 그리고 헤어짐과 불륜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웬만한 걸 봐선 감흥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엠넷답게 자극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서로의 조건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막 순정이 피어나고, 저는 좀 연애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까운 방식인데, 또 제가 아는 지인이 출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막 보게 되고, 또 역시 N답게 상상으로 내가 저기 나갔으면 나 몇 표 받을까? 나 누구 고르지? 이런 상상들, 런웨이에서 막 걷는 거 보면서 어떤 옷을 입고 저 런웨이에 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여자 변호사님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시즌2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꼭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자 변호사 포지션이 비어있어서 제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나가면 또 재밌게 볼 것 같다. 그래서 작가님들, 저희 여자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여자 변호사도 좀 출연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본 프로그램인데요. 눈물의 여왕. 너무 핫하죠. 제가 김수현 배우도 좋아하고 김지원 배우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비주얼에 홀린 듯이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용도 너무 재밌고, 요즘에 잠들기 전에 이거 쇼츠랑 클립 보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또 김수현 씨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입학해서 사내 법무 이사님으로 나오게 되는데, 서울대 법대에 저런 분 없던데? 어디 계셨죠? 수현이 오빠 어디 계셨을까요? 변호사로 또 나오다 보니까 법적인 얘기를 김수현 씨가 계속 해요. 근데 그런 비주얼과 훌륭한 정장 핏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드라마의 로맨스도 너무 좋지만 저는 또 드라마의 변호사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듣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아내를 위해서 협박도 하고 막 고소도 하고,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변호사 되게 멋있는 직업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보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영상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책도 읽습니다. 이번 달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쓰신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김영란 대법관님은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을 이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로스쿨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신데, 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희 로스쿨의 교수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는 수업을 제가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매년 내고 계시는데, 그 책
책 중에 한 권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바꾼 그런 판결들을 모아서 법리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좀 분석하는 책이에요.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김영란 교수님과의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저는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도 독서 모임들을 했었어요.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책을 계속 읽었고 1년에 한 50권, 40권 정도 가까이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도 될까? 좀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사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이래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었어요. 교수님께서 정말 쑥스럽게 웃으시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이런 말 하면 욕먹기는 하는데 저는 책 읽고 남는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걸 힐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나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지 살짝 또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 좋아하고 글 쓰는 법조인이 곁에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제가 사실 요즘에 너무 좀 감사하게도 사건도 너무 많고 그다음 채용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운동도 원래 좋아했는데 많이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일만 하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런 시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이런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나를 위한 좀 시간은 항상 확보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애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좀 힐링을 했었고, 역시 인생에 남는 건 결국 사랑이 아닌가,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다 관계에 대한 컨텐츠들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다져나가는 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저처럼 골방에서 일만 하고 있다면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사랑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